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는 그림책 시리즈. 지금 에피 4, 사이코지만 괜찮아 특별 동화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인당님 책 소개, 자기소개,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꾸자꾸 뵈니까 참 좋으네요. 저도 저는 좋습니다. 대전에 사는 지인당이고요. 네, 요즘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울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네, 색깔이 다크한 음,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산뜻해 보이는, 음, 그나마 조금은 가벼워 보이는 그런 네, 그림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네. 제목은 이렇게 봄날의 봄날에게 개라는 이 표지에서 음, 조금 상큼해 보입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조금 밝아 보이죠? 근데 네. 보면 표지에서도 보면 표지는 이렇게 되고 뒷표지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고문영 작가님 책 맞아요? 네, 맞아요. 고문영 오, 작가님 책이고요. 여기에 이제 작가의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작가의 말, 어린이들이여, 나의 동화를 통해 세상은 결국 너 혼자라는 것을, 현실은 결코 달콤한 판타지가 아니라는 것을 부디 일찍이 깨닫길 간절히 바랄 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이 사람이 원래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고문영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고, 그 가정 안에서 유일하게 아빠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빠가 음, 그림책을 읽어주던 음,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음, 아빠가 옛날 이야기 같은 전래동화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도 공주란다. 나에겐 음, 너는 참 아름답고 귀여운 공주란다. 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아빠랑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약간 반대적인 면으로 또 불행한 그 가정사들 때문에 또 나쁜 기억 때문에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제 안에서 이렇게 봄날의 개라는 주제로 한 카테고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곱씹어볼 구절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곱씹어볼 구절을 한번 오늘 이야기해보는 거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보면 이렇게 친필 사인, 이렇게 오문영 작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배가 등장을 하면서 어, 배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개는 이렇게 정자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꼬리도 잘 흔들고 재롱도 잘 부려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개를 봄날의 개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개가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낮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잘 놀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네, 잘 놀아요. 그런데 밤만 되면 낑낑 가면서 몰래 몰래 울어요. 왜 음, 그럴까? 이 개는 왜 밤만 되면 이렇게 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 몸은 정직해서 아프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은 거짓말쟁이라서 아파도 조용하지요. 음, 그러다 잠이 들면 그제야 남몰래 개소리를 내면서 운답니다. 낑낑 하고 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러다 어느 날 봄날이 걔가 마음한테 속삭이듯 물어봐요. 얘 너는 왜 목줄을 끊고 마음이 봄날에 걔한테 묻는 거예요. 얘 너는 왜 목줄을 끊고 도망가지 않니? 그러자 봄날의 걔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무 오래 묶여 있어서 목줄 끊는 법을 잊어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어.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이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이 장면에서 몸은 정직해서 아프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은 거짓말쟁이라서 아파도 조용하지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프다는 거는 숨길 수가 없어서 밤만 되면 남몰래 개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 말이, 이게, 어, 그, 제가 오늘 낮에 우리 그 반려견이 있잖아요. 지인장님도 있고. 산책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그 요즘에는 뭐 목줄이라고 하지 않고 뭐 하네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슴줄을 이렇게 채워서 가잖아요. 가는데 저는 이제 사람이 잘 없는 곳에는 이렇게 가슴줄을 가급적 그냥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만나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행복할까? 이렇게 줄을 채워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가는 게 행복할까? 우리의 편의상 이거를 채워놓은 건 아닐까? 이렇게 공원 같은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얘를 이렇게 풀어주면 아주 자유하게 잘 가는데 이걸 채워놓으면 얘는 잘 안 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그 몸은 정직해서 아프면 눈물이 나요. 마음은 거짓말쟁이라서 아파도 조용하지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이의 그, 그 어떤 행동에서 그게 느껴지는데 그 산책을 했을 때 자유함을 줬을 때와 이거를 가슴줄을 채웠을 때와 그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금 이 책을 또 지인장님께서 이 구절이 되게 와닿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느낌이 우리가 어, 내가 이렇게 옥죄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약간 그러니까 옥죄인다라는 게 어떤 부분은 드러내고 어떤 부분은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이렇게 아무튼 오늘 그 제가 산책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이 책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오므립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저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작잖아요. 네. 작으니까 그래도 덜한 편일 거예요. 저 음, 같은 경우는 큰 개들을 키우다 보니 음, 정말 이 줄을 풀어놓고 어떻게 산책 이런 거는 감히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리고 음, 또 개 중에는 또 우리 아이가 진돗개다 보니 음, 이제 입마개를 안 한 것에 대해서도 또 예민하게 음, 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근무처가 이제 통제구역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 통제구역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을 못하지만 예전에는 그, 그 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안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텃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음, 텃밭이라는 게 있어서 직원 가족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 약간 음, 소풍처럼 나가서 이렇게 깔아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놀 수 음, 있는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거기가 약간 그 직원들 사용하라고 약식 골프장, 음, 골프 연습장처럼 넓은 공간들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겨울이 돼서 아무도 직원들이 안 올 때 우리 개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풀어주는 저기 종종이 있었거든요. 음, 종종 있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그 공간에 펄펄 날아 뛰어다니거든요. 음, 음, 어, 펄펄 날아 뛰어다니거든. 목줄을 안 하고 얼마나 음, 자유롭게 뛰어다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백구가 있고 또 삽살개, 검정색 삽살개가 있어요. 삽살개는 털이 길잖아요. 맞아. 그런 털이 긴데 그 긴 털을 나풀나풀 거리면서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아요. 정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은 이제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으니 절충안을 찾은 게 그 정도이겠죠. 목줄을 해야 된다, 입마개를 해야 된다. 음, 이런 것일 텐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게 풀어놓으니 얘네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져서 얘네들을 컨트롤이 안 되면 위험하겠다. 어, 그렇죠. 나가서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진돗개 음, 같은 애들은 음, 그 고라니 같은 애들을 발견하면 쫓아가거든요. 음, 쫓아가서 이제 따라가 버릴 수 있어서 풀, 본능적으로, 어, 풀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음, 얘네들은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 마리가 동시에 풀리면 더 안 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놓는다라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도 경험도 했었고 그런 음, 것들은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이 아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것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이런저런을 하는데 오늘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어요. 아, 진짜요? 어떤 글을 썼냐면 요 그림책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음, 살아있는 땅이라는 것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제가 글에 뭐라고 그러니까 문장을 썼냐면 이거를 읽고 여기에는 땅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음, 그리고 그 땅을 돌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땅과 같이 살려고 나는 땅이 좋으니까 같이 살려고 이제 그 화분도 기르고 이렇게 어, 포장이 안 된 땅이 있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집에는 개들이 있으니 음. 바깥과 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의 발을 닦아주는 게 너무 이 아이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 거예요. 음. 어. 왜냐면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야 계속 닦아주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 맞아, 응. 맞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닦아줄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 닦지 말자. 라고 음, 포기를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그 도그도어가 있었어요. 음, 문에 이렇게 강아지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그래서 음, 진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와서 사시면서 그 강아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음, 너무 이제 더러운 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해 음, 하시길래 그거를 어떻게 조율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시아버지한테 실내화를 사드렸어요. 음, 그냥 너무 맨발로 다니시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실내화 신고 돌아다니시라. 음. 그렇게 해서 실내화를 사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시아버지가 실내화를 신고 마당에도 나가시고 옥상에도 나가셔요. 어. 그리고 그 실내화 신은 채로 방에도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강아지랑 똑같은 상황이 되신 거지. 어.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청소를 한다는 게 뭘까? 음, 누구조차고 하는 게 청소냐? 어. 음, 이제 발을 닦고 방바닥을 청소하고 걸레질을 하고 깨끗함을 유지한다라는 게 어느 음, 정도가 어, 이제 그 합리적인 그런 걸까라고 음, 막 생각을 하다가 쓴 게 이제 사람도 그냥 건강하고 이 집에 사는 다른 동물들도 건강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 하면서, 그 우리 집, 절충안을 찾는 거지. 우리 집, 이게 맨 마지막 맺은 글이, 우리 집은 적당히 깨끗하고 적당히 더럽다. 이렇게 제가 맺은 글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보시고서 댓글을 다셨더라고. 어, 진짜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게 누구를 위한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어, 약간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와 나와 어떠한 내가 모르는 어떠한 생명, 어떠한 사람, 이런 것들이랑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너무 높으면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고. 어, 이제 슬리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가 겨울에 추우니까 저희 집은 주택이니까 음, 이 방 안에 털 실내화를 두고 음,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남편은 이거 집안에서 이 실내화를 신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음. 장판에 스크래치 난다고. 그게 어, 말이 어, 또 그것도 그런 관점이 또 있네요. 어, 그러니까 아니 내 발이 시리다고 어, 양말을 신어. 양말 신어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바로 양말 어, 신기에는 그렇잖아. 네네. 그러면 그렇다 해도 그러면 장판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음, 어, 그러니까 음, 참 여러 관점에서 오늘 이 봄날의 개를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음, 저는 항상 아이들에 대한 또 생각도 하는 입장이니까 음, 어, 그 엄마들이 아프면 음,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음,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아이가 아프면 당장 병원을 가신단 말이에요. 왜? 음. 열이 나니까 이게 숫자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의 마음이 아픈 것을 측정할 수 있을까? 알아차릴 음, 수 있을까? 음, 아이들은 이게 그 말하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울음으로 이걸 대처했을 때는 울지 마. 왜 음, 울어? 그만 울어. 음, 이게 열이 38도, 39도 나는 거와 같은 현상일 수도 음, 있는데 음,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음, 어, 그냥 내 아이니까 예쁘다. 아까 그 걔가 그 정자 밑에 그 나무 밑에서 막 동네 사람들이 음, 좋아했을 때 같이 좋아하고 이러다가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 그 낑낑 대는 그 모습에서 아이들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그럴 때가 많을 텐데 음. 우리가 이 그 작은 작은 어떤 아픔들을 들여다보고 있나라는 또 생각도 이렇게 들면서 음. 참 항상 제가 지인장님께서 그림책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 느끼는 거지만 그림책의 어떤 무한함, 그림책의 어떤 이 매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봄날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제가 오늘 아까 선생님이 슬기 얘기를 꺼내셔서 약간 음, 그쪽으로 돌았지만 원래 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음, 음, 우리 특히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아동이었던 친구였어서 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음, 심리적인 현재 상태에서 말로 표현하는 게 조금 느렸어요. 음, 느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집 가족이 구성원이 네명인데세명은 I, MBTI가 I라면 그 음, 친구는 E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랑 이렇게 대면해서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해. 음, 그런데 사람과의 소통 관계에서는 이렇게 소통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음, 요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음, 때로는 아이들이랑 놀거나 아니면 조카가 와서 막 놀 때, 때로는 이 친구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음, 대상들이 버거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는 게 더 우선이니 음, 어떻게든 놀아요. 어, 내가 힘들지만, 어, 음, 이게 마음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놀아요.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음.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열이 40도까지 올라. 에너지를 다 써버렸네, 그냥. 어, 열이 갑자기 어,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라서 음,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음,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낮잠을 잔다? 어느 음, 날 갑자기 얘가 엄마 나 좀 쉴래? 이러면 열이 40도가 나요. 음, 어, 너무 이제 버거운 거를 이제 그때그때 대처하지 못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우리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그림책인 거예요, 이 그림책이.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이 말 맞다나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로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떼를 부리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진짜 떼를 부리면서 징징거리면서, 음, 음, 징징징거리면서 음, 엄마를 힘들게 하죠. 그럴 그렇죠. 때마다 엄마들은 그러지, 징징거리지 말고 음, 말로 하라고, 이야기를 음, 해보라고, 생각을 말을 해보라고. 근데 음, 반면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이 되면 내가 엄마 이렇게 이게 내가 필요한 라고 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른인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모르고 내 마음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힘든가 안 힘든가도 잘 모르는데 그 요만한 애기들이 어떻게 그걸 다 말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참 우리 둘째 아이를 생각하게 하고, 밤마다 개소리를 내면서, 울어요라는 말이 너무 이게 계속 환청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음, 음, 그럴 수 있지.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아니, 나도 그럴 수 있지. 음, 그렇죠. 음, 어른들도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되게 음, 많잖아요. 음, 이게, 이렇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음, 아니면 말할 대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음, 거고, 음,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는 너무 이제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마음을 표현하는데 더 불편한 세상이 되지는 음. 않았나라는 또 맞아요. 생각도 들거든요. 마음을 편하게 나눌 만한 그런 상황도 없고요. 누구나 다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어, 편안하게 길게 이야기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줌으로 만나 이야기하지만 우리 1시간만 얘기해요. 이렇게잖아요. 음, 30분만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잖아. 시간을 정해. 어. 그런데 이제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좋아서 조금 더 하고 싶고 아직 음, 다 내 얘기를 다 못했는데 할 수도 있고. 음, 그런데 그, 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이 책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나는 목줄 끊는 걸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라는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내가 뭔가를 막 하다 보니 일을 이렇게 막 다 벌려놨어.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이거를 잘라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막 계속 그냥 꾸역꾸역 그걸 끌고 간단 말이죠. 음. 음.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응. 그러다가 정말 번아웃이 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걸 끊어야 돼 해서 탁 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세상에는 나 없이도 잘 굴러가고 그 안 해도 너무 잘 되는 것을 나는 그걸 왜 못 끊었을까? 어. 왜 그걸 못 끊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 내가 왜 그걸 못 끊어놔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런데 음, 이건 해야 돼. 할 일이니까 해야 돼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저는 경험자로서 하는 말, 거 끊어져도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더라. 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 소통하는 시간을 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가 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음, 소통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음, 내가 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 저도 이 예쁜 노트를 주문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저와 소통하는 글들을 음, 여기다가 적거든요. 아침에. 음, 그러면 되게 하루가 되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적었던 글은 뭐냐면은 이제 뭐 새로운 해가 되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음, 것들이 생기잖아요.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이걸 더 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어찌 할까요? 이렇게 음,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안에서 소통하면서 너를 보살피면서, 음, 너가 괜찮다 하면 또 한 걸음 더 하는 거고, 음, 너가 힘들다 하면 또 거기에서 쉬고 가는 거고, 음, 그것을 잘 살피어 보살피면서 음, 하거라라는 음, 이런 메시지를 제가 여기다가 적었거든요. 그런 소통들을 하다 보니까 음, 하루하루 저의 챙김이 생겨지는 것 같고, 또 그 에너지로서 또 하루를 살고, 이렇게 해서는 하고 있는데, 음, 여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음. 봄날의 개라는 이 동화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또 잘, 내 개인의 어떤 관점으로 잘 새기셔서 내가 내 마음 안의 소통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소통할 수 있을까 각자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나, 그런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어. 음, 어떤 생각이 막 꼬리를 물어서 막 결론을 막 못 내고, 음, 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할 때, 음, 이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음, 뭐라고 묻냐면, 현명한 너한테 물어봤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어, 음, 라는 질문을 음, 하거든요. 현명한 너라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 음, 라고 이렇게 써요. 음,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하는 질문이 되잖아요. 어, 맞아요. 현명한 친구라면 너라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걸? 음, 그렇게 너를 혹사시키지 않았을걸? 음, 너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걸? 너의 가족을 아프게 하지 않을걸?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만의 나한테 하는 그런 문장, 이런 것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너무 좋아요. 그죠? 음, 너무 좋아요. 음. 자, 오늘 이렇게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 특별 동화 시리즈 세 번째 책 이야기 봄날의 개였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특별 동화 시리즈 네 번째 책, 마지막 책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세 번째 책 준비해 주신 우리 지인장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책 이야기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